박사님 9월이네요. 네. 네. 근데 좀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파마가 좀 세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보다 다리 얇으신데 본인부터 운동 좀 하셨네. 요즘에 러닝하세요? 러닝 하죠. 이번에 그 해외 학기 가기 전에 5km를 딱 찍고 갔습니다. 기록하고 다음날 또 뛰었는데 3km 조금 남짓했어요. 그래도 다리는 안 굵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번 좀 찍을 때가 됐네요. 그쵸. 조금만 더, 5km 조금만 더 한두 번 정도 해보고 찍읍시다. 그리고 내년 동아 마라톤 신청했습니다. 오, 몇 킬로? 10km. 10킬로? 네. 이거 한번. 이게 뭡니까? 제 데이터입니다. 에이? 나 PD 데이터라고 이게? 진짜? 5kg를 이렇게 자주 뗐어요? 잠깐만. 뭐야, 30분은 뭐야? 5kg를 30분에 뗐다고? 와, 진짜 이거. 제 해병대잖아요. 와, 배신감 느끼는데. 내가 어제 3.6kg를 뗐네, 보니까. 어제 페이스가 6.57. 오, 그래도. 6분 57, kg당. 나 PD는 kg당 6.06, 5kg인데. 20대하고 내가 이렇게 경쟁의식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 30대입니다. 언제 30대 됐어? 어제 무슨 대화를 했냐면, 내가 동아 마라톤 간다 하니까, 그러면 나 PD가 찍어야겠네 해서 내가, 나 PD 못 뛰어서 안 되는데, 어제 그랬거든? 야, 진짜 나 PD 대단한데요? 확실히 해병대는 다르네. 손톱을 너무 짧아서 아플 것 같다고 하시네. 제 손톱깎이 보여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또 보시면은. 아니, 예, 안에도 있습니다. 제 건 안 쓰시나 보네요. 응? 제가 선물해드린. 그 너무 안 좋더라고. 이거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잖아요. 밑에. 박현이. 버리진 않았어요, 얘도. 그래도 유럽에서 공수한 건데. 그래? 별로 안 좋아. TMI지만 손흥민 선수가 요골이 2번이나 부러졌었죠. 이번에 학회 갔는데 학회 주최하는 회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연히 이 로비에서 인사하게 돼가지고 가족을 다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5살 정도 되는 남자 그 손주가 손흥민을 안 해요. 그래서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김민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축구 좋아하냐 했더니 좋아한다는데 이렇게 그러고 밑을 보니까 축구 유니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력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터키 학회 갔다 오신 말씀이신 거죠? 네. 터키 학회는 좀 뭐가 다른가요? 이번에 간 데가 터키의 골절학회입니다. 골절학회인데 가면서 제가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오, 진짜요? 네. 갑자기 누가 이동훈 박사님 하는 거예요. 엄청 반갑게 구독자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아드님의 이름을 저 이름으로 지었답니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고? 그 정도로. 제가 그 순간 또 당황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 제 이름으로 아드님 이름까지 지은 분이 계신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 소아정형외과 의사분들은 대부분 깔창이나 교정치료를 권하는 것 같아요. 깔창 안에 비보험이라면서 수십만 원 받는 것도 사실 의문이 참 들더라고요. 소아정형외과 의사협회 깔창업체 사람 서너 명 붙어서 아이 다리 각도 측정하고 깔창 수선해서 그냥 꽂는 건데 좀 씁쓸했다 하시는데 아마 소아정형외과가 아닐 겁니다. 소아정형외과를 제대로 전공을 한 의사면은 깔창 치료 하진 않을 거예요. 48세 남자입니다. 내측 연골판이 찢어지고
제가 언제 찢어진지 기억을 못해 퇴행성이고 오다리의 내시경 절제술과 경골 절골술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골 절골술 수명이 평균 12년, 15년이라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제 나이에 수술하는 건 좀 이른 것인가요? 경골 절골술 15년 후에 인공관절 15년 정도로 교체 수순이라면 100세 시대 수술 시간 너무 빠른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오자다리란 말이에요. 우리 관절에 이제 물리 법칙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리가 곧은 것보다는 다리가 이렇게 오자다리든 이렇게 X자든 휘어져 있으면 체중이 한 곳으로 많이 쏠립니다. 그럼 이게 안 좋죠.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애들이 반월상연골이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 받아주는데 지금 반월상연골이 찢어지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무조건 진행을 할 다리예요. 절골술을 하면 예를 들어 수명이 뭐 1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10년이 지나면 이제 무조건 인공관절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영원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나봐야 되는 거죠. 치료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끔 하는 나쁜 이유 중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를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주는 겁니다. 오자다리를 제대로 잘 펴주고 여기에 집중되는 체중을 이동을 시켜주면 이 얘가 진행하는 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이거를 하는 거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절골술을 하면 좀 더 버텼다가 10년 있다가 하면 이 버틴 다음에 플러스 10년 되니까 이거 조금 더 버티면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인공관절에서 생각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인공관절은 하고 나서 수명이 있으니까 인공관절은 또 재수술을 하면 결과가 별로 안 좋잖아요. 때문에 인공관절은 최대한 버틸 수 있으면 버틴다 이 컨셉이에요. 절골술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는 무릎이면 그대로 놔두면 지금 남아있는 연골이 계속 깎여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안에 연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절골술하고 환경을 바꿔줘야 남아있는 애들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겠죠. 그러면 인공관절 가기 전에 내 무릎을 오래 쓸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더 길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골술을 하시는 게 지금 나이에도 맞습니다. 내 관절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환경 개선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박사님 한 번도 안 여쭤봤던 질문인데 일반인들은 뭐 한국에서 키 수술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많이들 받고 계신가요? 그쵸. 많이 받죠. 많이 받으시죠. 최근에 코미디닷컴이라고 해서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예, 키 크는 수술 코미디닷컴 하면 막 밑에 누가 광고 뭐 일어났던데 광고가 아니고 그 분이 대학병원의 어느 교수님하고 다른 분야에 인터뷰를 하다가 키 수술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동훈한테 가셔라 이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잘 쓰였어요. 제가 키 수술 관련된 예전의 기사들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 쓰신 기사입니다.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주로 오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콤플렉스 가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나는 키가 170대 중반인데 콤플렉스가 반드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키가 뭐 160대 초반인데 콤플렉스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어려웠던 건 없겠지만은 내가? 상대적으로 아니요, 이거는 늘 머리 아픈 수술이에요. 과정이고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제 연장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번에 터키 가가지고 제가 강의한 것도 키 수술 합병증. 키 수술 합병증이 생겨서 오신 분들을 수술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중국 분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때 아마 콘텐츠가 가장 힘들었던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분야 이야기합시다. 키 수술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중국 분인데 뼈 뭐 안쪽 다 갈아 없애버리고 해가 뭐 엉망이 엉망. 이제 한 2,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떤 제일 힘들었던 거. 기억나는 거 우리나라 분인데 합병증의 종합병원 종합 세트 골수염 뼈 속에 감염이 오랫동안 생겨서 골수염이 됐고 그 다음에 X자 다리 그 다음에 굴곡 변형 옆에서 보면 이렇게 무릎이 덜 펴진 굴곡 변형 그 다음에 비골신경마비 그래서 발목이 안 올라가고 그리고 골결손 뼈가 통째로 안 생겼죠.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생길 만한 게 다 생긴 거죠. 과정이 쉽지 않겠죠, 그죠?
처음에 염증 해결하고 두 번째로 변형 교정하고 그 다음에 변형 교정하면서 뼈 이제 채워넣어서 뼈 다 붙이고 세 번째로 발목 안 올라오는 거 힘줄 돌려가지고 발목 올리는 거 다 해결했어요. 저도 힘들었죠. 저도 힘들고 근데 정말 황당했던 거는 이렇게 다 해결하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이분이 한참 있다가 오셔가지고 참 뭐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의 컴플레인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와서 엄청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만큼을 해결을 했는데 요만한 걸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 하고 그분이 진료실 나갔는데 저하고 같이 진료하는 그 직원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을. 좀 허무했습니다. 물론 그분 지금도 저한테 한 번씩 와서 좋은 관계로 지내긴 하는데 합병증을 치료를 하면 힘든 게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대로 보면은 그분이 오랫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힐링이 안 됐구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이런 수술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9월 소통을 했는데요. 2024년에도 하실 예정이실까요? 해야죠. 네. 유튜브 소통하는 기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도 쭉 계속 할 예정입니다. 10월에 또 뵙겠습니다.